형님 어서오세요. 국제유가가 급락, 거기다가 이제 지수 하락이라 했죠. 오늘 보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손절은 익절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런데 쿠웨이트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란이 감산 합의를 안 해줬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미국에서 금융 제재를 오바마 대통령이 딱 풀어주는 순간부터 이제 석유를 팔아다가 자기네 그동안에 고장난 것들을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감산 합의하려면 가진 게 석유뿐이 없는데 석유를 팔아야 뭔가 일을 벌릴 거 아니에요. 네, 붕붕카님, 엔벨리님, 한심연우님, 울트라님 어서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산을 하는데 복돌이님도 어서오세요. 쿠웨이트가 파업을 하면서 오히려 뭐 쉽지 않겠다. 거기다가 그 일본이 또 지진이 연이어 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커들이 일본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겠죠. 거기다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아마 좀 부품이 원활한 공급이 안 되면 일단 한국 자동차는 유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뭐 당장은 뭐 크게. 또 하나가 이제 금융당국이 보험사 전 상품에 대한 손해율을 재정비한다고 착수하면서 오늘은 보험주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했죠. 네, 소렌토님도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중국 기업을 좀 이해를 해라. 무조건 중국 기업을 매수하기보다는 정말로 실적을 좋은 기업 아니면 근처에 가지 말라. 누누이 강조해 드린 적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거의 다 먹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세점 만든다고 안 하고, 돈만 챙기고 튀고 주가 올린 다음에 여차하면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지분은 참 다 팔아먹고 없고 말이죠. 중국 원양자원 하나만 가볼까요?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안 보고 뭐 중국 기업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냈다 질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중국 기업이 이 세상에 이게 뭡니까? 2285원, 이거 뭐, 14,000원까지 끌어당겨서 돈 다 챙기고. 그럼 기업이 뭐, 유원공사가 뭐, 돈을 잘 봅니까? 이거 벌긴 벌었는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솔직히. 기업 정보를 가보니까 뭐, 장화리가 뭐, 또 왕창 팔았다가, 도로 대샀다가 아주 효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CKH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기업들이 하나같이 먹튀를 잘해서 저기서도 그랬죠. 쌍용차에서도 역시 먹튀 해가지고 몽창 기술은 빼가고 결국 인도까지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 중국 기업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하고요. 또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사측에서 원하는 거를 방어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원양자원, 뭐, 차이나 하오란, 글로벌 SM, 이게 다 고섬, 이런 것들이 다 뭐 부실해서 문제가 됐던 종목인데 중국 원양자원도 자기네 회사가 좋은 기업을, 수영장님, 소렌토님 어서오세요. 자기네 기업이 한국으로 내보낼까요?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국이 정말 좋은 기업 같으면 한국으로 쉽게, 아직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기업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불성시 공시가 자주 했던 것이 이제 차이나하오랑 그 다음에 글로벌 SM 공시 번복. 그 다음에 소액 주주들은 완전 무시하고 CKH가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주주총회에서 세 번째는 이제 뭐 밸브 업체 NSV가 북경 면세점 사업한다 그래놓고
사실은 주가 급등해놓고 지분을 갖다가 장에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매매 거래 정지되고 일단 뭐죠? 우리는 이걸 사야 되나요? 저는 누누이 강조해드렸지만 이거 뭐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우리는 가지 말자. 우리 기업도 살 게 너무나 좋은 종목이 많은데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 벌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뭐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고 똑같다. 뭐 크리스탈 신소재인 뭐 CKH라든지 차이나 그레이트가 이게 또 참 중국 기업 사양산업에 속한 것들을 아마 어쩌면 한국으로 내보내는지도 모른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왜 중국 기업은 더더욱 어려운 게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알렉스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 기업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공시정보에 가면 블루다이아몬드 어서 오세요. 공시정보에 가면 늘 이런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죠? 뭐 생산 중단, 지난번에 배 어떻게 한다 그러더니 역시 힘들어서 다시 취소돼 버리고 뭘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예, 얘도 갑자기 유상증자 결정하고 제3자 배당 유상증자하고 이거 추가 상장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있죠. 이건 발로 차야 됩니다. 칼라리님도 어서 오세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기업이라면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 상장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걸 왜 하죠? 기업이 정말 잘 돈을 버니까 아트라스 BX는 알아서 상장 폐지하려고 합니다. 주주 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내가 돈 있는데 만드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상장 폐지. 자진상폐입니다. 도레이 케미칼도 역시 자진상폐하려고 그러다가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니까 그걸 기관 걸 인수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95%까지가 인수하게 되면 자진상폐가 가능한데 95%가 안 되면 자진상폐를 못하고 또 하나도 아마 아트라스 BX 지금 87%가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수익을 제법 났는데 한 30%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팔고 모기업으로 가라. 제가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 정도면 먹었으면 됐지 그럼 몇 년치 이자 30% 먹었으면 지난번에 20% 한 번에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도 아트라스 BX는 이 정도는 먹으면 됐지 않느냐. 여기서 한번 뻥 날라줬으니까 자진상폐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에서 그냥 팔고 나와라. 그래서 제법 먹었습니다. 배당도 받고. 그래서 그냥 이거 팔아다가 모기업으로 옮겨가라. 문자 날렸습니다. 동백꽃님 어서 오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원양자원하고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나요? 꾸준한 수익에다가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염탈쟁이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서 그럼 굳이 이 정도와 수익을 한 30% 줬으면 여기서 샀을 때 먹었으면 그 정도면 몇 년 지잖아 안 거잖아요. 그럼 구태여 안 들고 가도 되겠다. 거기까지만 먹자. 이래서 제가 문자를 알리고 모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기업은 또 신고가 내고 날라갔죠.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모기업을 사서 신고가로 날라가고 있으니까 거기 또 수익이 또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거기도 30몇 프로 수익 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태여 그거 상장 폐지되거나 말거나 거기까지 먹고 나왔으면 또다시 종목으로 들고 가면 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하나가 무료 조기 오늘 보험주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삼성화재에서 먼저 비용을 올리려고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가했죠. 조사를 하고 나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수 종목들이
보험들이 전체 다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무료 종목이 이제 들고 있던 종목이, 한양 ENG, 오늘 시수가 조정하면서 한양 ENG도 조정받았고요. 무료 종목이죠. SM은 뭐 떨어져 그대로 있습니다. SM 역시, 네, 반등했다가 지금 또 본전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고 또 본전에 와 있죠. 그 다음에가 우리가, 갖고 있던 LG전자 우선주는 잘 가고 있네요. LG전자 우선주는 뭐 꾸준히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죠? LG전자 우선주는 뭐 잘 가고 있네요. 그냥 뭐 잘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도 많이 올라갔죠. 뭐 무료 카페에서도 무료 종목으로 줬고 제가 보여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대림산업을 들고 가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들고 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샀던 뭐죠? 어느 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추가 샀습니다. 그래서 세온 메디칼이 이제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샀습니다. 어쨌든 뭐 꾸준히 가고 있네요. 오늘도 뭐 조금 반등했는데 전체적으로 더전 비지온도 역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럼 뭐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해서 150원이 올랐는데 신고가 내놓고 내려왔다가 어쨌든 뭐 아무것도 팔 이유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잘 들고 가면 역시 꾸준히 수익 나는 거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장기 투자죠. 내가 오늘 주가를 보고 팔고 사고 했나요? 안 샀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휴대원이 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가를 안 보고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네, 그러면서 또 정유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또 조정했더니 오늘 또 반등 마지막에 끝나면서 반등을 했죠. 자, 이런 것이 우리는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오늘도 역시 코스피는 조정을 했고요. 그죠? 코스피는 막판에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도 역시 조정하면서 오늘도 보합 약보합으로 들락날락하다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거는 잠시 이따 보여드리고요. 시장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투자를 이기는 투자가 되더라. 그렇죠? 네, 동백권님 어서 오세요. 시장을 본질부터 이해한다는 말이 뭐냐면 시장의 판을 이해한다는 게 원래 시장은 총칼 없는 전쟁의 쩐의 전쟁터죠. 주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돈이 이동하는 것으로서 본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익과 손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가끔씩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실제로 있던 일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몇 권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익이 좋냐. 그래서 IS 동서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잘 올라갈 때였는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단기 급등해서 한 7, 8%를 먹고 한꺼번에 7% 올라가서 기분 좋습니다. 잘라 먹었대요. 그래서 그걸 왜 자르냐. 좋은 종목을 보유했으면 꾸준히 들고 가셔야 되냐. 아니, 자기 원칙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얼마나 읽으셨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됐지. 무슨 책의 숫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예, 그거는 미리 공지했던 대로 뭐죠? 한 달 요금이 똑같이 다른 전문가고 똑같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간 겁니다. 다른 액수는 원래 똑같았었고요. 그걸 한 1개월 가입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조님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몇 권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시장을 얕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깨달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잘라먹고 나서 나중에 또 왔어요. 한 달 있다가. 제가 이제 다툼이 생겨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원칙을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말이지 장기 투자가 옳다는 식으로 우기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하고, 물론 당연히 원칙은 어떤 사람은 단기가 맞고 어떤 사람은 장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반드시 단기를 잘했는데 장기로 가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보다는 장기를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오더니 있다가 오더니 제가 다시 그걸 보여줬습니다. IS 동서였죠. 그래서 그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작년이었으니까 재작년이군요 벌써. 주도주로 갈 때 뭐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급등을 해주니까 이걸 먹고 조정이 들어오니까 잘랐어요. 그래서 이걸 왜 자르냐 이제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 원칙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와서 보니까 안 잘랐는데 어떻게 벌었어요? 여기서 자르고 나서 한 달, 두 달이니까 이 뭐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나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근데 한 번 왔다 가시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무진장 읽습니다. 추천하는 책, 블로그에 있는 책들은 다 도서관에서 사정없이 읽고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한지 이제 알겠다군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엔 안 오시는 거 보니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공부가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손실이 나보고 나서야 상대방 말을 믿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판의 본질이 그럼 뭐냐. 주식 몇 권 읽고 운 좋게 푼돈을 벌면 시장을 얕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도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혼나봅니다. 제가 그때 추천한 종목도 얼마였었냐 하면 또 이것도요. KM이었었는데요. 제가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버니까 제가 2014년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2014년에 제가 3월부터 2015년 1월 29일 날 제가 유료를 시작했으니까 무료 방송부터 이때는 그냥 채팅창에서만 그냥 알려줬기 때문에 이분이 왔길래 제가 3,400원에 이걸 추천해 줬습니다. 엄청 쌌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얼마 됐을까요? 나불이 났어요. 참 재밌는 일이죠. 3,400원에 그냥 천주만 사보시죠. 그냥 실적은 꾸준하고 주가도 바닥이니까 뭔가가 이거 3,400원이면 뭐 이거니까 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니까 3,400원이 여기쯤 됐거든요. 이달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그때가 7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반등했다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7월쯤 샀는데 쭉 올라가서 3,400원 하는데 그랬더니 와가지고 질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천주만 사보라고 그랬잖아요. 시세를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제가 몰래 질렀습니다. 그래요? 이게 팔았었나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척했더니요 뒤로 떨어지길래 그냥 3,400원 또 오길래 그냥 홀라당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또 몇 달 있다 또 왔어요. 채팅창이니까 그랬더니 이거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미리 잘라가지고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주만 그냥 시세 파악용으로 한번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질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랬어요? 그럼 손실 또 났겠네요. 하나도 못 먹었네요. 그랬더니 100% 날라갔는데. 그래서 우리 제 방송에 자주 오는 네 성희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서 다시 저 사도 될까요?
유료방송 갔는데요. 사도 될까요? 사시죠. 대신 비중만 지키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잘 지켜갑니까? 예, 조금씩 계속 수익 납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밀스가 됐으면 이게 140%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120%, 한 사람은 130%를 먹었다고 지난번에 그 채팅창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가도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간다는 거죠. 본인이 참지를 못하는데 돈이 돼. 판의 본질이 뭐예요? 판의 본질은 우리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펀드 매니저나 애널, 그 다음에 저 같은 전문가님도 똑같습니다. 인내와 영광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도 시직시장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아먹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지요. 물론 전문가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나간 사람들은 그냥 형편없을 수도 있고 펀드 매니저 애널들은 억대 연봉을 받잖아요. 그럼 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장에 들어오는 개인들이나 큰손이나 그죠? 외국인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참고로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판을 이해한다는 건 잘 보세요. 고스톱의 최우승자는 누굴까요? 게임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도박판을 벌린 하우스 주인일까요? 당연히 도박판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본전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건 언제나 하우스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장도 도박 개장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상습 도박죄로 걸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도박판에 역시 하우스 주인이 돈 버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판을 짠 건 누구예요? 국가잖아요. 그럼 국가에 돈을 벌고 당연히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역시 그걸 주관하는 증권사가 돈을 버는 거지. 개인이 돈 벌기가 그렇게 쉽나요? 굉장히 어렵죠. 뽕뽕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타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단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순발력이 뛰어나서 벌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걸 안다면 나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해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그러면 이 수많은 시장에 와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어디에 낄 것인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창호, 이센돌이한테가 바둑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센돌한테 바둑 둬서 이길 자신 있나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뒤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개인들을 갖고 놀아버릴 수밖에 없고 늘 외국인이 돈을 많이 챙겨가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들어오나요? 정말해요. 환율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건 나중에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울창한숨님 어서 오세요. 그럼 전해정쟁에서 자기의 실력이 없다면 나약한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얼마의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이 마치 실력이 월등해서 돈 번 줄 알고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시장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입니다. 공부 안 하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런 수학적 공식만 있다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모든 회원들이 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어야 됩니다. 나는 시장 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신 분만 1번 눌러주시고요. 나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분은 2번 눌러봐 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부끄러울 것도 아닙니다. 네, 금포고님 어서 오세요. 그죠?
나는 지금 시장에 왔는데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1번. 아직도 나는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2번을 한번 눌러봐 주시죠. 정확한 판단님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오셨나요? 예. 총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그건 처음이에요. 네, 초보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2달 정도. 완전히 유치원생이네요. 그죠? 자. 많이 누르셨는데요. 자, 2번도 상당히 많죠? 풍풍이 아빠님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백옥부자 김님은 공부하신다고 그러고, 골든크로스님도 아직도 마이너스고. 자, 보니까 유료를 가입했던 분들도 많이 아직도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분도 우리 방송에 와서 플러스가 돌아섰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그럼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판이라는 거는 늘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죠? 역시 증권사를 위해서 종을 치거나 국가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그 한화증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타를 그 회전율이 많을수록 마이너스 19%고 회전율이 적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플러스 8.2%가 수익이 나 있더라.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든 단차 쳐서 돈을 벌려고 애쓴 사람들은 역시 돈을 못 벌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요?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기준을 두고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돈 벌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 증권 전문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걸 배우시면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 엉뚱한 걸 배우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전문가님들이 혹시라도 부실 종목 추천하는데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네 거라고 덜커덩 사고 나는 돈 벌어줄 거야. 그리고 사놓고 들고 있으니 그게 돈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를 과신 말고 행간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진을 2번에 걸쳐서 아주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수혜주가 날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 것인지, 정말 그 종목이 펀더멘털이 좋고 수익이 날 종목인지를 판단해보고 내가 매수하면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간을 읽어야 되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는 보도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오버를 하는 경우, 지난번에 SH홀딩스도 역시 뉴스가 감자로 했다고 해서 감자 뉴스와 액면 분할 뉴스가 두 개가 공존하면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다시 보니까 감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본 잠식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보나마나 뉴스가 잘못된 거다. 블로그에다 글을 썼다가 아닌 것 같아서 삭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나왔냐면 액면 분할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액면 분할해서 주식수가 5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뭐죠? 이런 기사들이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저게 진짜로 감자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색 기사, 홍보 기사, 사람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뒤에는 엉망인 기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작년 정도가 제가 어떤 기사를 갖다가 보면서 신용이 많아서 신용 줄어지는 종목을 16종목을 기자가 써가지고 올라온 종목을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16개 중에서 2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사를 쓸 때 그분이 진짜
그 주식을 잘 알고 쓰는 기사가 있고, 또 남의 얘기를, 전문가의 얘기나 듣고 대충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글을 읽을 때 늘 분석하고 잘못된 게 없는지, 이것이 바로 행간을 읽는 방법이잖아요.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고 숨겨진 다른 의미를 해석하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네, 수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에서 자꾸만 어려움을 겪고 이해를 못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주가는 그래서 모두가 합창하면 주가는 반대로 간다. 그게 뭐죠? 실적이 너무너무 좋대. 실적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좋다고 서울본대처럼 그냥 5만 원만 올라가니까 그냥 3만 원부터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드디어 이 기업에 태어나서 최고의 실적을 가져왔던, 모두가 막 개인 투자자들 합세하니까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주가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막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너는 끝났다. 지금 네, 수고하시고요. 그래서 왕창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뭐요? LCD가 관심이 있나요? 이제 LCD를 넘어서 LED로 가고 기술이 다시 LED에서 OLED로 바뀌는데, 나는 아직도 LCD 사업만 하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미 기술에서 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큰 희세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미리 주식을 사놓고 큰 시세가 오면 팔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시세가 오나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역발상으로 생각해라. 저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오늘도 그 얘기를 또 유료방송 시간에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문제는 뭐죠? 어떤 뉴스가 왔을 때 역발상으로 저기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야?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공시가 쫓아가서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 얘가 실적으로 이어질 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갔을 때 실적으로 이어질까? 개선될까? 네, 날마다 대박님 어서 오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주식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투자의 안목이 되시고 안목이 늘어남으로써 내가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자, 또 가겠습니다. 그러면 천장권에서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약재는 사라. 참 너무 쉬운 얘기죠. 인간의 감정은 한없이 오르는 경우도 많고 내리는 경우도, 흘러내리는 경우도 무척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고평가가 크게 올랐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오히려 매도에 좋고, 바닥권에서 악재는 더 이상 악재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보고서 저것이 실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해서 내가 맞짱 뜰 수 있네, 좋은 기업이네, 돈은 잘 벌네, 업종별로 이게 순환해서 가니까 얘가 이때 갈 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또 미리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선정으로 갑시다. 업종 상황이 변하는 것 같은데 가지 못하는 종목은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종목 우리 들어가 봅시다. 무슨 종목인지는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떠한 내가 모르는 지혜를 책에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책도 한 개도 안 읽고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뚝딱 지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역시 그래서 명인이 태어나는 것은 책을 수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 열심히 했고요. 윌리엄 오닐도 자그마치 책을 2,000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이름을 날린 거죠. 남들은 책 안 읽을 때 젊어서 사정없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한테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통찰력까지 얻으면서 기업이 시장이 이제 끝나는 점이다. 아니면 예측 능력도 생기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네, 돈 빈다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아, 공부 너무 힘들어요. 투자 개념부터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 큰 수익을 목표로 대박으로 돈을 벌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사실은 수익이 나면 탐욕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죠? 탐욕의 눈이 멀어서 몰빵 투자하거나 그것이 한 번만 하면 한 번에 대박 벌고 끝내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거의 다가 손실을 보게 되고, 부실 종목인지 아닌지 그냥 뉴스만 보고 무슨 어떤 제약주가 뭐 삼성 의료원에서 뭐 인수할 것 같다는 뉴스 같은 걸 하나 듣고 그냥 거기다 잔뜩 몰빵하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됐으면 대박이 날 거예요. 안 됐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됐으면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투자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 나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전제를 두고 내가 투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몰빵을 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내가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대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든지 최악을 생각하고 투자한다면 신용을 걸까요? 그죠? 돈을 잃게 되면 이제 공포에 들려서 중심도 잃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상 돈을 잃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복수심에 빛나가지고 아침부터 뭐 사죠? 뻥튀기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날아가는 종목을 진짜로 부실 종목을 잡고 목숨을 겁니다. 왜요? 그거 본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전이 찾아지냐고요. 있는 돈을 더 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지금 자기 아시는 분도 돈을 많이 잃다 보니까, 그죠? 많이 잃다 보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 부부가 다 뭐죠? 급등주를 찾느라, 아 저기 무슨 뭐죠? 아이고 저기 지금 날라간대.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하려고 이제 눈을 벌겋게 뜨고 아침부터 외국 시장 보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 것 같지만 돈이 점점 쪼그러들지 돈을 벌어집니까? 근데 큰 손들의 투자들은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지만 생각이 달라요. 그죠? 은행 이자에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해준다면 그 정도면, 그래서 내가 한 12%는 그래도 수익률을 1년에 그 정도는 바라봐야 되지. 아닙니다. 저는 1년 수익률 7%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저는 채권만 합니다. 어떤 종목 하나 샀는데요. 3천을 투자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1.5배 정도가 한 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배당을 꾸준히 주니까 배당 받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했는데 그냥 꾸준히 가고 있네요. 주식은 잘 이상하게 잘 안 되고요. 저는 채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큰 수익률은 벌써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만 얻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탐욕을 안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기꾼이 한 얘기를 제가 그 우연 기회에 김진호 목사의 그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잘 걸려드는 사람이 양복 입은 사람이랍니다. 잠바떼기나 걸쳐 입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잘 안 걸려든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 때까지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돈이 벌린다는 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설득을 하면 거의 넘어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튀겨보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거죠. 결국은 그런 마수에 걸려드는 거는 거죠.
생각보다 투자하는 생각부터가 다르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그 부실 급등주를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돈을 잘 안 잃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나면 복수심에 불타서 그 급등주를 역시 만지다가 돈을 더 잃어버리고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자기 스스로를 밀어 넣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사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식은 정말 어려운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그죠? 투자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개인 투자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 유료원이 8월달, 1월달 폭락장, 2월달 폭락장에도 사놓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분 소액 투자자입니다. 사수 주식 계좌를 보내왔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네. 계좌는 다 지웠습니다. 종목과 수익률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좌가 왔는데요. 잘 안 보이나요? 이건 이제 한양ENG는 무료 종목이 27%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GS가 사고 있는데 GS가 18% 나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지웠습니다, 제가. 이게 다 보니까, 네, 신나는 투자님 오세요. 여기 보면 쭉, 뭐죠? 이게 지금 계좌가,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종목이 하나, 둘, 세 종목만 마이너스고, 전부 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뭔 일이,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고 8월 제가 17일 날 했으니까 시장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가 엄청나게 폭락할 때입니다. 이때가 8월 17일 날 제가 유료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이날이죠. 이날부터 폭락해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또 폭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폭락했다가 이게 반복해서 3번을 폭락하고 이분은 아무 일 없이 들고 간 겁니다. 수익은 꾸준히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라는 건 뭐예요? 그죠? 투자라는 건 뭐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팔고 사고 안 한 사람이 결국 이겼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짜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느끼는 공포의 감정은 어떻게 되죠? 내가 충분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웠으면 그 사람은 공포의 감정이 없어요. 지금 차 계좌를 보여준 것처럼 그분이 그냥 골고루 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지거나 말거나 공포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나는 동업자인데 뭐 그 신경 쓰냐. 돈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투자 환경을 잘 공부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가만히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리원도 한 분이 전문가님 그전에는 제가 단타할 때는 세상에 주식을 하루라도 안 보면 도대체 밖을 못 나갔대, 불안해서. 지금은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와도 주식 걱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기업이 괜찮은 기업들을 매수해서 들고 가니까 그런 신경 쓸 일이 없다.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할 때 한 번씩 봐라. 그리고 가끔씩 한번 이렇게 내 종목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죠? 네, 마음이 따뜻한 부자님 어서 오세요. 신나는 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올바른 투자 환경을 포트폴리오를 잘 꼬고 놔두고 있으니까 진짜 투자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신나는 투자가 되고 행복한 투자가 되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래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폭락하면 나 무슨 관계 있어? 내가 병원에 가서 한 달 있었는데도 아무래도 내 종목은 그냥인데도 돈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나는 투자 아닌가요? 오늘부터 짜릿한 수익을 먹으려고 가셨나요? 자, 그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짜릿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증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한가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대요. 제법 수익이 많이 났죠. 언제 샀나요, 제가? 이날 샀습니다. 11월, 정확히 11월, 이날 산 거네요. 11월 4일인가요? 이때 추천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얼마? 대충 한 60 몇 프로 났더라고요. 그럼 상한가를 보고 샀나요? 천만에. 좋은 좀 그냥 기업이 돈을 보니까 그냥 매수해서 유월도 괜찮고 보니까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갔더니 뒤로 갔어요. 그죠? 산 데보다 뒤로 갔잖아요. 뒤로 가더니 이게 뭐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그냥 뻥 날아갔어요. 이런 걸 보고 샀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업을 믿고 한번 돈을 벌어보자. 들고 가보자. 그랬더니 얘가 그냥 수익을 준 거지. 우리는 이거를 상한가를 보기 위해서 매수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쫓아다녀봐야 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무슨 상한가를 보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에다 분석해서 가만히 들고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모른다. 그냥 들고 가보자. 들고 가면 지가 알아서 좋은 일을 한 번씩 벌려줘요. 그러면 단기 급등하면 잘라라. 안 잘라고 싶으면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버는 기업 보면 맞짱 떠도 좋고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시고요. 조금 실적이 부진한데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니라면 잘라 먹으시고요. 그렇게 저는 알려드립니다. 돈의 성격을 분류하고 이 돈이 내가 생명 주기를 따져보고 투자해야 할 돈인지 아닌지, 내가 잃어도 괜찮은 생명 주기가 있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꼭 잃지는 말아야 될 돈이라든지 이러면 투자할 돈과 투자하지 말아야 할 돈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파트 잔금을 낼 돈을 갖다 3개월만 튀겨서 돈을 벌겠다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돈 벌까요? 그건 투자하지 말아야 될 돈이잖아요. 투자해야 될 돈은 뭐예요? 내가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돈은 뭐예요? 나는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면 기업에서 동업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걱정이 없으니까 그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잔금을 내야 될 돈을 갖다가 3개월만 튀겨보고서 그걸 말이야 3개월만 촥 튀겨가지고 따블로 되면 나도 빚도 다 청산하고 빚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있는 돈도 까먹고 잔금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최악의 투자 환경으로 자기를 스스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를 그 사람이 초월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으면 그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공포심이 와서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투자 환경을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것이 수익이 나주는 거지. 그렇게 위험한 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해서 단기에 한번 튀겨보겠다고 3개월 사이에 내가 튀겨서 빚을 정산하고 한 번에 버려도 욕심 부리는 거,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큰 손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개인 투자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네, 연곡 수비대님. 처음 오셨는데, 수비대. 연곡 수비대예요? 뭐요? 그러면 전곡 연천리에 뭐 군인에 있는 곳이에요? 예? 맞아요? 연천 연곡리에요? 자,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경기도 광주시에요? 아이고, 참. 자, 그러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될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 돼야 할 돈을 갖다가 자기가 투자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오늘의 교훈.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돈은 단기적인 손해를 갖다가 감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파트 잔금을 못 내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럼 결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들고 가야지. 내가 짜릿한 수익을 먹으려고 하다가 아파트 잔금도 못 내고 되면 그걸 어떡할까요? 그죠? 하시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고뇌 없이 정신성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우 책 읽을 시간이었어요. TV 볼 시간이 있어서 책 못 읽습니다. 제가 아유 책을 어떻게 읽어요. 가서 TV 봐야죠.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TV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가기 위해서 아예 집에 TV를 없애버리고 아이도 TV를 못 보게 했습니다. 드라마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봤지만 자 고뇌는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유익한 존재로 내가 정치적 성장을 하려면 주식 투자 책을 끊임없이 보고 그 밖의 인문서적도 보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자꾸만 생각할수록 나는 투자의 고수가 되면서 바로 펀더멘탈도 보이고 투자의 안목이 생기면서 저절로 천천히 나는 부자로 안내해 줄 거라는 걸 믿고 꼭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투자로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며 나를 부자로 안내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면 역시 나는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쩐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